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입니다. 시장이 이제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반등을 보여주고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밤사이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또 이슈가 좀 터져 나오면서 WTI 유가만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 WTI 유가가 현재는 92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시장에 좀 부담이 올 수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 증시도 살짝 부담이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약보합 상태로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 그와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번 주 나와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똑같이 현재 상태에서는 현금을 최소한 10%는 가져가시는 게 맞다. 시장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앞으로 이제 내일 금요일장이 남아있고 주말 사이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계속되는 현금 보유 얘기는 똑같이 동일하게 지겹도록 드리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장 자체가 크게 밀리지 않고 오늘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시장은 현재 옵션 동시 만기일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저는 오늘 시장도 관망해 보셔라라고 정리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시장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 시장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내성이 생기고 조금 더 적응하게 되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양대 지수는 엇갈립니다.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다시 힘이 빠졌습니다. 5,58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어제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은 오늘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1,14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입니다. 코스피는 개인만이 1조 원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관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었는데 다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개인만이 사재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둘 다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이란 시장, 이란 전쟁, 중동 리스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도 중앙에너비스, 솔리드, 특히 중동 이란 사태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특징주인데요. 먼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기름값이 증명을 해주듯이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니까 국내 정유주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란 전쟁이 지속은 되고 있지만 종전 기대감에 어제는 하락했었던 중앙에너비스였는데요. 오늘 다시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중앙에너비스는 8.81% 상승한 31,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국제에너지기구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 지속에 따른 불안감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원유 부족에 대한 우려를 깨끗하게 잠재우지 못한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3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긴장감을 올려주고 있고요. 유가도 다시 한번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에 대해 이겼다라고 표현하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견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동시에 국제에너지기구가 유가를 어느 정도 방출했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한번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역시 이란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히토류 재고가 이제 2개월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홍콩 매체 소식에 오늘 장 초반 히토류 관련주들이 모두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솔리드 같은 경우는 오늘 3.07% 상승한 12,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이 4주에서
4에서 5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가 또 지난 9일에는 이란 전쟁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배경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에서 히토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맞서서 일부 히토류에 대한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히토류 재고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에서도 히토류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관련주는 유니온 머틸리티입니다. 현재 통신 장비 관련주 쪽에 솔리드 쪽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산업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통신 인프라 쪽으로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로봇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에서 통신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는 강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에 대한 반사 수익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신 관련 업종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3가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4분기 GDP 성장률과 구인이직 보고서가 예정돼 있고요. 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PC 물가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변동성이 컸던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저희와 계속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순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으로는 팍스 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윤선영이었습니다. 네, 화면을 좀 바꿨죠. 일단은 시장이 지금 현재 코스피는 좀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급부적으로 좀 강합니다. 강한데 일단은 우리가 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집중했었던 부분이 뭐냐?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보자. 왜냐하면 현재 시장은 어떠한 기업이 자기 올라가가지고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라기보단 돈의 힘, 수급의 힘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닥에서 중심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좀 살펴드릴게요. 수급을 보시자면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수급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 같은 부분도 현물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에서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장 끝판에서 다시 한번 쪼르륵 하고 올라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강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것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현재 호르무즈 해협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화면이 좀 바뀌어야 될 텐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좀 막히면서 우리가 항상 원유 부분에 대해서만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거. 일단 우리가 지금 막히면서 원유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LNG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석유를 캘 때 석유 자체는 원유인데요. 그 위에 천연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원유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원유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부담스러웠던 게 뭐였죠? 네.
주유소 기름값이 올라가는 부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원유도 문제지만 LNG가 훨씬 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원유를 캐오면서 같이 LNG도 운반을 해오거든요. 근데 LNG가 더 문제가 뭐냐면 LNG는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 에너지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LNG가 부족하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도 볼 수 없고요. 집에 전기가 몇 시간 끊길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원유와 LNG의 성격은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단,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 뭐 항공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타격이 있지 LNG처럼 실제로 전기가 끊기거나 모든 산업이 멈추거나 전기가 끊기는 건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 반도체 공장도 멈춰야 되고 모든 생산 공장도 같이 멈추게 되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정말 얘기들이 많지만 만약에 봉쇄가 길어지게 된다면 LNG 쪽에 대해서 피해가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현재 LNG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25%를 넘어가는 게 미국이고 그 다음에 카타르, 카타르가 거의 20%, 그 다음에 호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 우리나라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입장에선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호주에서 수입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중동인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게 더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가깝고 싼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보시면 요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 그림 너무 많이 보죠 요즘에. 예, 요 그림 지겹도록 보여드리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봉쇄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카타르거든요. 카타르에 주요적으로 LNG를 지금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막혔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가 이 홍해 쪽으로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돼 있고 이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비록 수출량은 적지만 20%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회로가 있다. 근데 지금 LNG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러시아 그 가스관처럼 가스관이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뭐 기뢰가 깔려 있다, 기뢰를 깔렸는데 그 함선을 폭파했다 이런 살벌한 얘기가 나오니까 LNG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원유는 뭐 원유 비축률을 풀어도 되고 다 되는데 LNG는요 비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얘는 마이너스 162도로 보관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온에 그냥 놔두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공기 중으로. 그래서 저는 이 LNG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아니 멘토님 앞으로 LNG는 그럼 우린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그림이 좀 작긴 합니다만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요 그림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게 막혀 있으면은 LNG라고 하면 여러분들 미국에도 많이 나요. 사실은. 예, 미국 여기 걸프만 쪽에 여기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LNG는 여기서 수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카타르에서 오는 건 10일에서 14일 걸립니다. 근데 미국에서 오는 건요. 여기 보이시죠? 예,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27일 내지 30일이 걸려요. 그러면 카타르에서 수입을 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최적의 루트로. 그만큼 우리나라와 카타르는 훨씬 가까운데 미국과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수송료도 2배고요. 수송료가 2배가 되면 LNG 값도 2배로 폭등이 나요. 근데 이것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자 27일 가려면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뭘 뚫어야 되냐.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파나마 운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파나마 운하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파나마 말 그대로 운하인데 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운하입니다. 원래 파나마 운하는 바다로 뚫려 있지 않고 토양이에요. 토지였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 운항 루트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얘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수중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에 배가 딱 정착을 하면요. 요 갑판들 있죠. 요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요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배가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오는 수중 엘리베이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배가 위로 올라오면 다시 내려갈 땐 어떻게 하죠? 중력으로 인해서 그냥 쫄쫄쫄쫄 내려가게 만든 게 바로 파나마 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존에 걸렸던 운항 그 일수 자체를 절반으로 줄여드리고 굉장히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이 파나마 운하가 제일 문제가 뭐냐?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수중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물의 힘 그리고 중력의 힘으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시키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물. 가장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 근데 이 파나마 운하가 예전에는 여기가 강수량도 많고 그래서 여기 물이 풍부했어요. 근데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뭄이 많이 옵니다. 가뭄. 예, 가뭄이 와서 물이 부족하면 파나마 운하 운행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한번 이 도크를 열 때마다 물이 제가 알기로는 20톤 정도가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물을 20톤을 또 채워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파나마 운하는 이러한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면 27일에서 30일이 걸리지만 만약에 파나마 운하가 가뭄 때문에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이것도 뉴스에서 봐. 희망봉이라고 들어보셨죠? 희망봉을 경유하는 이 돌아가는 루트를 해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 보이세요? 48일.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60일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산 LNG가 중동산보다 더 쌉니다. 예,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일본, 대만에서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운송 거리, 운송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민멘토가 나와가지고 계속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주식 투자자기 때문에 투자의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투자 포인트 제가 뭘로 잡았겠습니까? LNG로 잡겠죠. 왜? 자,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릴 만한 거리를 지금 최소한 30일 걸리고 여기 파나마가 막히면 60일이 걸리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걸 운반하는 LNG 선은 무조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만 아니요. 일본도 필요할 것이고요. 대만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 지금 동아시아에서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게 처음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다 보니까 가장 피해가 많은 나라 1위가 대만이에요. 그리고 2위가 일본, 3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은요. 자가적으로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태양광 풍력으로 가능합니다. 한 40%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그나마 원전이 있어서 자가 발전이 한 20% 정도 나와요. 일본, 대만 어떻죠? 원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지진이 많이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NG선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이번 시간에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LNG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LNG 가스의 특성상 마이너스 162도까지 낮춰놔야 액화를 시켜가지고 배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일반적인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비교해서 얘는 최소한 2배 내지 4배가 비싼 선박입니다. 예, 요게 벌크선이고요. 요게 이제 LNG선이고, 요게 이제 또 LNG선의 멤브레인선이라고 해서 또 특화된 거고, 요런 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제가 비교표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보시면 LNG선은요, 기술 난이도도 가장 높고요, 건조 비용도 2배에서 4배가 비쌉니다. 예, 제일 싼 거는 벌크선이고, 그 다음에 싼 건 컨테이너선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조선업에서는 중국한테 많이 밀리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10대 중에 1대, 2대 수주를 받을까 말까요. 왜냐면 너무 싸게 만드니까. 근데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거의 70% 먹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본과 대만에서 LNG선을 더 발주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봉쇄가 풀린다 손 치더라도 모든 똑똑한 나라의 사람들은 이제는 다양한 루트를 이미 뚫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 이제부터 미국 LNG 써야겠다. 그러면 LNG선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발주가 폭주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니까 LNG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런 게 이제 컨테이너 선이에요. 간단하게 생겼죠. 그냥 바다에 띄우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선이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요게 이제 벌크 선. 요게 뚜껑 탁 열어가지고 곡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왕창왕창 실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이런 선들은 그냥 바다에 띄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LNG선이나 LNG선처럼 복잡한 구조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잘 되겠냐? LNG선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채우는 기업, 그 다음에 이 LNG에 요 가스관들 다 들어가거든요. 요런 거 보이는 피팅 밸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LNG선에 특화되어 있는 FLNG의 최강자, 뭐 그런 종목들을 좀 공부하시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앞으로 뭐 이란 국민들에 대해서 저도 항상 보면서 조금 슬프긴 합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식 투자, 주식판에서 어떤 것들이 돈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LNG 쪽에 대해서는 충분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오늘도 반등이 나왔지만 저는 눌려준다면 LNG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최소한 5%에서 10%는 무조건 앞으로 가져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 드리면서 오늘 전달 사항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막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진 않아요. 조금 코스피가 살짝 밀리고 코스닥도 약간은 음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좀 흔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은 많이 이렇게 그 전처럼 크게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기준에서는 1100포인트를 분명히 저는 지켜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로 살짝 넘어가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지수의 포인트를 이렇게 분석하는 건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5800포인트를 빠르게 회복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그렇지만 밑으로 더 빠지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뭐 5000 밑에, 그러니까 5000 초반선까지는 오히려 밀릴 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주말 사이에 정말 전쟁이 한 번 더 격화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면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격화돼가지고 5000선 초반까지 이렇게 밀리면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공격적이게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종목 상담은 좀 시작해 볼 건데요.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전화 접수가 좀 어렵다. 요즘에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그것도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에 398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꼭 궁금한 사항을 같이 코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종목만 보내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귀찮으시겠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상담부터 좀 스피드하게 볼게요. 일단 녹십자 홀딩스라고 하시는데 지금 밑에 좀 띄워주세요. 녹십자 홀딩스 4만 원에 20%다. 아이고, 이거는 4만 원이면 지금 코로나 때 샀어요. 추매해야 될까요? 라고 코멘트까지 주셨는데 이게 참 저도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고 매수가를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런 종목을 20% 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나온다라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녹십자 홀딩스라는 기업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방금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코로나 때 급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가지고 나온다?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가 차이가 너무 크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 종목을 산 만큼 더 실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하면은 너무 무책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은 안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정말 안타깝지만 종목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저는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종목에 대해서 너무 애착만 갖지 마시고요. 저는 이 종목은 2만 원 가기도 지금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죄송한데. 그래서 저는 15,000원 넘어가면 그때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주시는 게 낫고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거나 내 비중을 절대 늘리지 마시고 15,000원 이상 자리 나면은 다시 한번 상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전화 상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퀄리타스 반도체요. 퀄리타스 반도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500원에 30%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반도체도 종류가 많은데 이것도 똑같은 건데 처음에는 뭐 막 갈 것 같으니만 이것만 그냥 계속 그냥 미끄러지네요. 왜 그런지. 일단은 반도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는 반도체가 다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종류들이 있어요, 시청자님. 반도체 예, 예. 장비가 있고 반도체를 예, 예.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가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반도체 그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쪽이 아니고요. 올라간 애들은 이쪽이고 얘는 뭐라는 애냐면 반도체 설계를 도와주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아, 얘가요? 예, 그래서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수급이나 관심도가 높아요? 아니면 낮아요? 지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높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얘는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할까요? 가긴 가겠죠. 예, 맞아요.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시기가 언젠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죠. 시기는 금방 올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해서 방금 시청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뭐 관심이 식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애들이 가다가 예. 갑자기 파운드리 쪽이 좀 매기가 좀 붙네? 삼성전자가 이제 설계 쪽에 좀 투자를 한다고 하네? 하면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애들이 같이 올라가요. 근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본전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예.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7,000원 정도로 드릴게요. 17,000원. 네네네. 이 종목 홀딩 하시면 17,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네이버고요. 네이버시고. 네, 25만 9천 원에 25%요. 고민 많으시겠다, 이거, 그쵸? 네, 원래는 장기 투자하려고 매수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가격이 내리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될지 아니면 이렇게 어디 목표가까지는 올지, 네. 매수가까지는 올지 네, 그것도 네. 좀 걱정이 돼서요.
제가 웬만해서는 종목 상담할 때 확신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확신을 좀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드려요. 자, 일단 네. 첫 번째 질문. 내 매수가까지 올지? 네, 옵니다. 와요. 네. 예, 무조건 와요. 이거는. 네. 좋으니까 종목이. 근데 왜 떨어져서 위에서 못 올라오냐? 떨어져서 못 올라오잖아요, 얘가 요즘에. 네. 예, 왜 그러냐면 AI 쪽에 얘는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지금 수급이 안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장기로 가져가실 거니까. 근데 멘토님 저는 이거를 살 만한 아직 여유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네. 네, 저는 첫 번째 확신. 지금 시청자님 사신 매수 단가 절대 높은 단가 아니니까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여유가 없다면 그대로 가져가시다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30만 원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세요. 조금 힘들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제약바이오 올라가, 로봇 올라가, 우주항공 올라가는데 얘만 답답하게 계속 밑에서 20만 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저는 개인 투자자님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좀 홀딩 의견 드리고요. 30만 원대까지 기다려 보세요. 네. 그럼 추가 매수하면 네. 지금 가격 정도에서는 해도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가격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예요. 이건 이 가격에서. 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이세요? 에코프로 머티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에 76,300원이요. 76,300원. 네. 언제 사셨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네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추가 매수하실 자금이 있으세요? 네. 왜 이 종목에 이렇게 좀 더 몰빵하고 싶으세요? 아니 2차 전지가 좋다고 하니까 누가 좋대요, 2차 전지? 그냥 이렇게 뭐 간간히 공부해보고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좀 네. 좋은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아, 네. 얘는 2차 전지 중에 근데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얘 전구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예를 들어 건전지라는 게 있잖아요. 건전지를 만드는 애는 아니고 건전지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애예요. 아, 네네. 네. 근데 에코프로 머티의 친구가 누구예요? 에코프로죠. 네네. 그리고 또 친구가 누가 에코프로 BM이죠. 네. 그럼 얘가 만드는 모든 재료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다 사가겠죠. 아, 네. 그럼 앞으로 2차 전지가 잘 팔리면 걔네들이 잘 팔 거니까 얘도 매출이 늘어나겠죠. 네. 네. 근데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 추가 매수 의견 못 드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더 사라고 처음에 마음을 딱 먹었는데 지금 한 30초 정도 통화해 보니까 더 사시면 안 되겠어요. 네, 잘 몰라요. 네. 몰라서 네. 여쭤보고 괜찮다 하면은 사서 가요. 안 돼. 그냥 지금 비중을 가져가시고요. 저는 네. 원래 맞춤형 이렇게 상담을 드려요. 네. 괜찮긴 해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아, 네.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굳이 마음고생할 필요 없죠.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0%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다가올 수 있는 비중이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 쭉 가져가시고요. 얘는 그럼 언제 파냐? 저는 9만 원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종목. 아주 오래 걸릴까요? 그러진 않아요. 올해 안에 9만 원 찍을 거예요. 이 종목은.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종목 선택은 잘하셨는데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비중 가져가시고 9만 원 이상 자리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하이트 진로에. 하이트 진로. 예, 예. 매수가 낮았으면 좋겠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조금, 물타기가 좀 낮았는데 19,000원이고 15%예. 19,000원에 15%? 예, 예. 이거 좀 되게 추가 매수까지 하셨으면은 사신 지 오래되셨네요, 이거.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추가 매수를 조금 해가 조금 나타났어요.
잘 낮춰놓긴 하셨는데 이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잘못 간 이거는 무시 안 가네. 아,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네. 아세요? 왜 얘만 이렇게 안 갈까요? 왜 그래 잘 모르겠는데. 아, 하이트진로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네, 맥주, 그러니까 맥주랑 소주랑 파는 회사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예. 맥주랑 소주를 많이 먹나요? 그럼 뭘도 생각. 잘 안 먹죠. 코로나 이후에 막 예. 갑자기 점심 회식하고 뭐 아, 영화 예. 보러 회식 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이트진로라는 회사는 되게 좋아요. 보시면 돈도 되게 잘 벌고 매출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술이 잘 팔려야지 얘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무알콜 나오고 제로 칼로리 나오고 해서 조금 타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의 현재 주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홈술을 즐긴다든지 이런 걸로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이 종목은 앞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 기다리셨지만 저는 얘가 이제 올라가긴 할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여기서 지켜주다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쭉 하니 올라오면 저는 매수가 근처에서 파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 근처 오겠어요. 매수가 근처는 와요. 그 자리가 되게 매물이 짙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자리에서 내내 쉬었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쿵 무너졌고 또 시장 지수가 안 좋으니까 쿵 무너져서 회복을 못하는 것뿐이지 다시 한번 주식이라는 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최저점이 19,000원이에요. 근데 시간이 제가 오래 걸린다라는 건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건 반도체, 우주항공, 로봇,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지금 수급들이 다 쏠리기 때문에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이트진로까지 수급이 쏠리긴 어렵다.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릴지언정 19,000원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럼.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만 19,000원은 오니까 절대로 종목 교체나 지금 손절은 하지 마시고 그냥 19,000원 자리까지 조금 차분히 우리 한번 기다려 볼까요? 예, 그럴게요. 네, 기운 내세요. 19,000원은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상담으로 또 중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올려주세요. 프로티나 매수가가 79,500원에 비중이 10%시다. 뭐 좋은 종목 잘 사신 것 같은데. 프로티나 종목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 되게 어려운데 사시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프로티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프로틴. 네, 프로틴이 떠오르실 겁니다. 결국엔 단백질 합성 쪽에 굉장히 기술 모멘텀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시간이 많으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1부터 10까지 얘기해서 1시간도 떠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 접합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요즘에 어제 시장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오늘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얘가 어제 뭐가 붙었습니까?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협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뭐 하는 회사죠? 신약 개발하는 회사예요.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프로티나 제품을 딱 픽을 한다. 예, 초이스를 한다. 그러면 얘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죠. 왜? 선택을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벌써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제가 감히 예언을 하자면 경제방송이나 신문에 프로티나가 도배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보유자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경제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나와서 주가가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매도를 해야 돼요.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매매 스타일이 좋아요. 딱 잠복 매매하고 있다가 이거 좀 핫하게 올라오네 하면 그때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 선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5천 원 선까지 일단 대기하시고요.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10만 5천 원 선에서 저는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상담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드림 시큐리티라고 하시고요. 매수가가 1,800원에 비중
비중 40%. 비중이 너무 많네요. 제가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 상담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요. 왜? 이게 보안 관련된 업체 중에 그래도 좀 등치가 있거든요, 얘가. 등치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그나마 있는 애입니다.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그러면 크냐?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도 얘는 시가총액 3천억이 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안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드림 시큐리티가 살만한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안 기술이 드림 시큐리티가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큰 회사다. 그럼 우리나라의 보안 기술이 과연 선진화된 기술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거래가 붙고, 주가가 위쪽으로 윗골이 있을 때 거래가 붙고, 그러다가 주가가 횡보할 땐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땐 거래가 또 없습니다. 이런 종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회사가 나빠서 제가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거래가 없는 건 제발 하지 마셔라. 하신 건 좋은데 또 위쪽에다가 비중 40%를 실어놓으니까 이 종목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종목 자체는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올라오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 이슈도 있고 AI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보안은 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오냐. 일단은 1차적으로 전 1,700원 라인까지 볼게요. 1,800원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1,700원짜리 오면 거기서 정말 마음이 쓰라리지만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는지 지켜보세요. 무조건 1,800원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종목이 왜? 거래대금이 많이 안 쌓여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2억 7천만 원밖에 터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하실 수 있죠. 2억 7천만 원밖에 거래가 안 터지는 종목에서 이게 감나라 배나라 하송세월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1,700원짜리에서 매도 진행하시고 그다음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다. 종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700원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세요? STI 39,660원에 25%요. 종목 이거 제가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종목 뭐가 고민이세요? 네. 4만 원대에 한 네. 5%를 덜어냈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네. 반도체는 올라가도 얘는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수익 시전을 하고 네. 나와야 되는 건지. 더 네, 가져가세요. 이게 박스권에 또 갇히면 좀 한참 갈 것 같아서. 아니, 가져가세요. 좋아요, 이거. 좋아요? 네, 좋아요. 이거 정말 제가 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좋아요. 왜? 자, 일단 5% 덜어 놓으셨고 일단은 오늘도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박스권에 갇힐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네. 박스권에 갇힐지 안 갇힐지 아직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오르는 거 갔다가 떨어지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 장비들이 위쪽에서 고가 딱 찍었다가 다 떨어져요. 네. 네, 근데 얘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얘는 그냥 뭐 올라갔다 그냥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얘는 보면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 자리에서 유지하죠.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분위기상 분위기 맞춰줄게. 너네 떨어지니까 나만 갈 수 없잖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횡보만 하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장비 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네. 제일 안 떨어졌으니까. 4만 원대 다 팔 걸 고민을. 원래 주식하면은 무조건 껄무새가 됩니다. 껄무새. 네. 근데 그러면 4만 원대 이번에 팔 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저는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래도 제가 좋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박스권으로 본다면 진짜 하단이잖아요.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오히려 이 자리에서 더 살 용기를 가지는 게 좋아요. 근데 좀 비중이 높아서. 비중도 비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자리에서 근데 제가 왜 처음부터 사라고 얘기 안 드렸냐? 아니 매수가가 3만 원인데 굳이 뭐 불타기 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불타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4만 원짜리 오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덜어내세요. 네. 이번에 더 가겠지. 야, 이번에는 그러면 이민희가 얘기했으니까 5만 원 갈 거야. 그거는 신도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비중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직 추세가 안 끝나서 4만 원짜리까지 또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엔 4만 원 올라갔을 땐 저번엔 5% 덜어냈으니까 이번엔 10% 덜어내 보세요. 아, 예, 그러면서 선생님. 자기만의 주식 실력을 쌓아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럼 선생님 제가 네. 이 1,000만 원 혹시 그 3만 원, 1,000원 뭐 이렇게 매수가 아래까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혹시 몰라 네. 전쟁이 좀 있다 보니 네. 리스크가 있으니 네. 그럴 때도 그럼 팔지 말고 그냥 떨어져도 그냥 들어가나요? 이런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저라면 눈 감고 매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쟁 리스크 때문에 떨어지는 거 맞거든요. 네. 근데 전쟁 리스크랑 STI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희 나라 주식은 거의 없죠. 맞습니다. 반도체 주식이 같이 떨어지는 건 전체적인 시장에 떨어져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네. 정말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막 격하게 붙어가지고 얘가 3만 원 깨진다. 그럼 저 눈 감고 매수할 것 같아요. 이 종목.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 종목 되게 좋아합니다. 긍정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홀딩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이거는 제가 참 좋아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한 7,000원대부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가격에 사셨었네요. 제 방송을 평소에 보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고민하십니까? 뭐 이 종목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20%세요? 20%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종목 상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급등이 나온 다음부터는 고민이 더 많아져요. 왜? 더 갈까? 얼마까지 갈까? 그래서 저 사람 TV에 나오는 전문가니까 얼마까지 갈지 물어봐야지. 근데 이거 얼마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항상 어떻게 상담을 드리냐. 추세가 꺾일 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질 때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물론 5%가 빠지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날이 언제죠? 3월 4일 날 정말 뭐 한 하한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5일선,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5일선을 훼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금 원전 쪽에 대해서 모멘텀은 이제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 동남아시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만 지진이 심해가지고 원전을 안 지어요. 그런 대만이라는 나라들도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하고 원전 계획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전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저는 우리나라한테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5일선을 훼손하지 않으면 이 종목 좀 가져가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홀딩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종목 상담도 좀 진행 빠르게 해볼게요. 요거는 좀 빠르게 하는 점만 양해 부탁드리고 나인테크 4,100원에 비중 10%시다.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좀 쉽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100원이기 때문에 종목은 그냥 홀딩 하시고요. 저는 4,100원까지는 올 거라고 보여져요.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바닥자리까지 잡았기 때문에요. 급등이 나오면 4,000원 이상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4,100원까지 홀딩 하셨다가 저는 이번에 오면 전량 매도하셔서 조금은 큼지막한 종목으로 종목 교체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챔 업앤다운 조금은 많은 종목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은 오늘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흔들림에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흔들림에 내가 취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10%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시기 편하시니까요. 항상 현금은 10% 가져가자라는 거 마음속에 겪어 놓으시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